자, 이로써 우리가 이제 스레드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 실습을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이 5가지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을 골라서 스레드를 만들고 스타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런 메서드가 이제 저렇게 재정의가 되어 있으면 스타트가 호출이 되면서 런 메서드에 여러분들이 구현해 놓은 그 내용이 이제 스레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죠? 맞나요?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제가 thread.current thread.getName을 하니까 메인 스레드는 메인을 이렇게 찍고 있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워커스 아까 다른 스레드 타이머 스레드라든지 아니면 비프 스레드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을 때 getName을 통해서 우리가 찍었을 때는 이렇게 스레드 대시 0으로 나왔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따로 스레드의 이름을 지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JVM이 알아서 이 스레드 번호를 붙여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서버 프로그램에서 스레드 0번, 스레드 1번, 스레드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메인 스레드의 이름은 JVM이 생성과 동시에 메인이라고 딱 지정을 한 거고요. 메인의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작업 스레드 이름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이름을 세터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정을 해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스레드 0에서부터 n개까지 이렇게 대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 이름을 여러분들이 얻고 싶다면 getter를 이용을 해서 thread.getName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울러 작업 스레드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실행과 동시에 나는 이 스레드 이름을 타이머 스레드로 하고 싶어. 예를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레드의 세터인 setName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레드 명으로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주면 이제 이 스레드 이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는 일은 거의 이제 현업에서는 이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프로그램에서 빈번하게는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할 때 이제 스레드를 여러 개 쓸 때 그때 디버깅 과정에서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가 무엇인지를 이제 어디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세터를 통해서 스레드 이름을 지정을 해 두시면 우리가 구태여 다른 스레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죠? 예, 스레드 이름을 정해 놓으면 내가 이렇게 정해 놓은 이 스레드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디버깅 과정이 좀 수월할 겁니다. 그럴 때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다 되었다면 어차피 스레드를 가지고 getName current 스레드에서 getName 해가지고 사용자가 그거 스레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과 같이 지식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걸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중에 할 때 이렇게 스레드 이름을 지정해 두면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도 좋고 디버깅 할 때도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도 봤다시피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 객체의 참조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스레드에 스레드 해서 현재 실행 중인 거니까 스레드의 정적 메서드로 current 스레드가 있습니다. 얘가 리턴하는 것은 스레드이기 때문에요. 스레드 객체를 리턴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아까처럼 그 스레드의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의 이름을 그대로 얻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getName을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아까 같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 객체를 얻어서 getName을 통해서 그렇게 얻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는 setName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할 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실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상당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개념이 스레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죠. 자, 동시성과 병렬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요. 스레드 프라이어리티라고 해서 여러분들 왜 R집 있죠? R집에서 뭐 압축하다 보면 뭐 최고 우선순위 뭐 보통 뭐 이러면서 선택하라는 거 있죠. 그거 아주 잘못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요. 이 스레드는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 자바는 지극히 우리가 흔히 말해서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타임 슬라이스 방식으로 이렇게 스레드가 실행이 돼야 원래 정상적으로 CPU 스케줄링에 의거해서 어떤 스레드가 실행됐다가 어떤 스레드가 또 멈췄다가 어떤 스레드가 실행됐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정상적인데 스레드의 프라이어리티를 우리가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100%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걸 알고 계시고 일단 한번 보죠. 자, 동시성이 있고 스레드에는 동시성이 있고 병렬성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있는 이유는 하드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CPU의 코어의 개수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 동시성이라는 거는 concurrency가 이제 영어로 되고요. 만약에 내가 싱글 코어예요. 그죠? 예전에는 전부 다 싱글 코어였잖아요. 그죠? 싱글 코어였음에도 우리는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때 당시에도 우리는 멀티 프로세스를 했단 말이죠. 맞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인터넷 창 띄워서 워드 프로세스 작업도 하고 다 했어요. 싱글일 때도. 그죠? 다 했어요. 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눈에는 눈속임을 한 거죠. OS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스레드 1이 인터넷 웹서핑을 하는 스레드고 이게 오디오 스레드고 이게 또 뭐 워드 스레드다. 그러면 이 코어 하나 가지고요. 이제 이 코어 한 개가 이걸 스레드를 도맡아서 처리를 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인터넷 스레드라고 했나요? 네, 인터넷 스레드를 잠깐 실행했다고요. 얘를 다시 처음에 이제 가지고 와서 CPU 스케줄링에 의거해서 가져와서 잠깐 러너블, 즉 실행을 시켰다가 다시 얘를 잠깐 실행을 했다가 다시 대기 상태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와서 또 잠깐 실행했다가 다시 대기 상태로 보내고요. 그리고 다시 끌고 와서 또 잠깐 실행했다가 다시 보내고요. 싱글 코어일 때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CPU 스케줄링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OS밖에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탭을 누르거나 저 탭을 눌렀을 때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순간순간 멈췄다가 실행했다가 멈췄다가 실행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싱글 코어일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의 코어를 가지고 여러 개의 값을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을 하죠. 맞나요? 이게 바로 따라합니다. 동시성. concurrency.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정보처리 자격증에도 나올 겁니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없나요? 없으면 말고요. 자, 여튼 요렇게 하나의 코어가 여러 개의 스레드를 실행을 했다가 다시 실행대기 상태로 빠졌다가 다른 스레드를 진행시키는 이 방법을 우리가 동시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면, 듀얼 코어라면 얘는 스레드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라는 것은 참 어불성설한 말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두 개밖에 없다면 얘는 코어가 각각 하나의 스레드씩 맡아서 동시에 병렬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죠. 맞나요?
예, 이렇게 실행을 하는 내용을 우리는 자 따라합니다. 병렬성, 패럴리즘 이라고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컨트롤 알트 대를 누르고 제가 작업 관리자에 가볼게요. 여기 가봤을 때 서비스 말고요, 세부 정보 말고 어디 있나 이거는 성능에 있나? 그죠? 여기에 저는 분명히 뭐예요? 코어가 4개예요. 그죠? 코어가 4개인데 스레드 몇 개예요? 프로세스 171개고요. 스레드 몇 개예요? 2079개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 4개의 코어는 어떨까요? 이 스레드를 잠깐 실행했다가 잠깐 좀 멈췄다가 잠깐 실행했다가 잠깐 멈췄다가 이러한 동시성을 진행을 하겠죠. 그와 동시에 4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 500개씩 나눠서, 그죠? 스레드를 한 500개씩 나눠서 같이 패럴리즘도 같이 겸하고 있죠. 맞나요? 이게 만약에 이 스레드가 4개라면 이 CPU가요, 이 점유율이 32%, 67%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냥 0%로 끝날 거예요. 1% 안팎으로. 하지만 처리하는 스레드 개수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CPU가 이만큼 잡아먹고 있는 중이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죠. 형태가 전부다라고 이렇게 바꾸세요. 이제 코드 시대도 변했고요. 가지는 형태가 전부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예. 요 스레드 스케줄링은 내일 할게요. 자, 요까지 하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